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쌤의 역사 속으로의 역사 길잡이 정한군입니다. 저는 오늘 녹화에 앞서서 지난 시간 때 제가 조선의 추전왕가 그리고 대원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잠깐 정정할 게 있어서 정정을 하고 녹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때 제가 조선의 추전왕을 설명드릴 때 중종의 대를 이어서 보위에 오르신 분이 인종입니다. 근데 제가 인종이 장렬왕후의 아드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려서 말을 잘못 드렸는데 인종께서는 장경왕후 윤씨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부분 제가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시는 기원전 중국부터 이렇게 있어 왔는데요. 궁궐에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내시입니다. 그래서 궁궐의 모든 여자는 황제 또는 왕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잡다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 구실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라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내시가 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는 보통 TV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키도 작고 호리호리하고 등이 굽은 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내시들은 남자 구실을 못한다는 것 뿐이지 힘이 상당히 셉니다. 덩치도 크고요. 그래서 한때는 왕이 저기 말쯤에 이성계를 죽이기 위해서 내시 80명을 갖다가 칼을 갖다가 무장을 시키고 이성계 집을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행히 이성계는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화를 면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일이 나중에 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갖다가 올리는 그런 일의 구실점이 됩니다. 태종 이방원도 내시를 엄청 싫어했어요. 태종이 왕위에 있으면서 내시들과 사초를 쓰는 사관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은 사관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고 왕의 모든 언행들을 갖다가 사초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사관은 항상 왕의 곁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잠자리 들 때까지 왕의 곁에 있고 조선 왕조 법도는 왕과 신하가 두 명이서 같이 독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왕이 모든 하는 말 모든 행동들을 사초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TV나 영화들을 보면은 왕이 어떤 신하와 1대1로 이렇게 독대를 하는데 그것은 솔직히 영화일 뿐이고 조선 왕조에서는 임금이 아무리 왕이라도 신하 혼자 이렇게 독대하는 일 없습니다. 옆에 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내시를 참 싫어했습니다. 서관도 싫어하고 왜 내시를 싫어하게 됐냐면은 고려조에 우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시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치료했기 때문도 있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향처인 신의왕후 소생이 아니고 경처인 신덕왕후 소생인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우죠. 그때 방석의 세자빈이 내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일국의 세자빈이 앞으로 중전이 될 세자빈이 내시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조선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내시를 엄청 싫어했어요. 이방원은 자유분방한 걸 좋아했는데 사냥을 즐겼습니다. 사냥을 즐겼는데 사냥을 가면은 이방원은 말을 잘 탔기 때문에 항상 먼저 신하들을 따돌리고 혼자 가버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쉬지 않고 달려오는 사람이 바로 사관과 항상 이방원을 보필하는 내시입니다. 그 둘도 말을 참 잘 탑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태종은 결국 이 사관과 내시에게 잡히고 마는데요. 태종은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은 사관은 전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옵니다. 저는 사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태종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태종이 발을 헛디뎌서 한번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종이 사관에게 내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진 것은 매우 창피하니 사초에는 적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사관은 상께서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셨다. 그래서 창피하니 나의 사관에게 사초에 적지 말라 명하셨다라고 이렇게 또 적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관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할 말
자기 생각들을 그대로 적습니다. 물론 왕의 은행을 적는데 사관들도 사람인지라 왕을 갖다가 아니면 신하를 갖다가 좋게 적는 사관이 있는 반면에 안 좋게 쓰는 사관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여튼 내시들은 고려 시대 때는 내시들이 선천적으로 남자 구실을 못하거나 아니면 남근을 아니면 고한을 자르고 내시가 되는 부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왜 내시가 되었냐면은 내시는 왕 주위에 항상 있기 때문에 왕을 가까이서 보필을 하기 때문에 왕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들은 주로 정보를 팔아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조선 초기에 세자비인 강간 사건이 있고 난 후 내시들은 완전 남근을 자르거나 아니면 고한을 잘라내지 않는 한 내시는 거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남자 구실을 못해 내시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조선은 유교 사회입니다. 조선의 첫 번째 건국 이념이 숭유 억불주의입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지만은 조선은 불교를 멀리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조선이 세워진 그런 관념이기 때문에 그게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항상 유교적인 거 내시들은 자손이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제사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내시들은 항상 양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가 또 내시가 되고 그 내시가 다시 또 양자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내시들은 대부분 대대손손 내시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항상 양자를 드려서 제사도 지냈습니다. 내시 중에 제일 높은 벼슬이 판내시 부사입니다. 이 판내시 부사는 정일품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삼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육판서가 있죠. 판서는 지금으로 치면 장관입니다. 그런데 판내시 부사는 판서와 동급입니다. 정일품이죠. 우리가 영화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상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상선이 바로 내시의 최고 우두물이 판내시 부사입니다. 판내시 부사 내시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요 김처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처선은 연산군 때 왕의 연산군이 잔치를 하면서 아주 변태적으로 이렇게 여인들의 옷을 벗기고 아주 진짜 왕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김처선이 연산군에게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간언하다가 연산군에게 활에 맞고 그리고 칼에 죽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연산군이 잔치를 하는데요. 그때 궁인들의 옷을 모두 벗깁니다. 옷을 벗으라고 지시하는데 그때 보다 못한 김처선이 연산군에게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제가 여지껏 5분의 왕을 섬겨왔지만 여지껏 이런 왕은 없었습니다. 라고 간언하죠. 그러자 연산군은 화가 나서 화살로 김처선의 다리를 쏘아버립니다. 김처선은 화살을 다리에 맞고 넘어지죠. 그래서 연산군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김처선은 전하 깨우서는 다리에 활을 맞고도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대듭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김처선의 목을 베고 김처선의 입을 찢어가지고 칼로 혀를 갖다가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와 내시들에게 신원패를 달게끔 하죠. 그 신원패는 이번 활을 부르는 문이요 세치현은 머리를 자르는 칼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 그냥 힘없고 목소리 가늘고 등 구부정한 내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시도 나름 왕을 보필하면서 훌륭한 내시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고려 왕조나 아니면 조선 초기에 가끔 큰 사고를 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잠깐 제가 아는 지식으로 내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